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몇 년을 만났던 연인과 헤어졌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멀쩡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 위로해주려고 연락했더니 오히려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 심지어 한 달쯤 지나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마치 그 연애가 없었던 것처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솔직히 말해볼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 원래 정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먼저 드시나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좀 무섭기도 한 거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애가 끝났는데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 연인의 SNS를 들여다보지 않고 우연히 마주쳐도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고 그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감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심리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이에요. 심리학에서 애착 유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 연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란형이 있어요. 여기서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별 후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별 후 감정 회복 속도가 약 40% 정도 빠르다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빠른 거죠. 그럼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나 지금 슬프구나, 힘드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정을 인정하고 나서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힘들어?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 후에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오히려 혼자 끙끙 앓아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자체를 꽁꽁 숨겨버려요. 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안정형은 달라요.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래서 더 빨리 회복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물론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별 후에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이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회복이 빨랐대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객관적 분석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안 맞았던 부분은 이거였고, 그래서 헤어진 거야.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안정형 애착이 아닌데 그럼 평생 이별할 때마다 힘들어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요.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인식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안정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취미, 혼자만의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이 오래 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연애를 시작하면 세상의 중심이 연인이 돼버려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원래 좋아하던 취미도 안 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꿈이나 목표까지 연인에게 맞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이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 떠나는 순간 자기 삶의 반 이상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elf-Concept Clarity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애 중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꿈이 있어 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남아있어요.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과 이별 후 회복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별 후에 오히려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대요. 이별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던 경험이요. 아,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안 했지? 나 원래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잊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연애 중에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내 삶의 일부가 사라졌네가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이 떠났네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해서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이 연애에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올인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별 후에 미련이 오래 남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슬프면 며칠씩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화가 나면 전 연인에게 새벽에 연락하고, 그리우면 몇 시간씩 사진첩을 들여다봐요. 반면에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슬프고 화나고 그립기도 해요.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감정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불러요.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요. 아,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둘째,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슬프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그 감정이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아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거든요.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이별 후에 자기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더 느려요.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이 빨라요. 이게 바로 정서 조절의 힘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별 후에 전 연인이 SNS에 새로운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해볼게요.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심장이 쿵 내려앉고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람의 프로필까지 염탐하고 밤새 뒤척이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재생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우울해져요.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똑같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감정 자체는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아, 지금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잠깐만 멈추고 심호흡 좀 하자. 그리고 SNS를 닫아요. 그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른 일을 해요. 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일에 집중하든요. 이게 차이예요. 감정의 강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번째 특징, 이건 좀 놀라울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이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이별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뭘 배웠지?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내게 어떤 선물을 줬지? 이 이별이 내게 알려주는 게 뭐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의미 재구성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별을 나는 버려졌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나는 이 관계를 통해 성장했어 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복 속도가 전혀 달라요.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별 후 개인적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공통점이 이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였어요. 이 이별 덕분에 나를 더 잘 알게 됐어.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다음 연애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이 이별 직후부터 고마워,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경험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미 부여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감정이 생생할 때 억지로 이건 좋은 경험이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요.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5번째 특징은 연애 중에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련이라는 게 뭘까요? 미련의 본질은 후회예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미련이잖아요. 그런데 연애 중에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쉬운 순간은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내가 더 잘했으면 안 헤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니까요.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다 바꿨어요.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5년 연애 후에 헤어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저는 후회가 없어요. 5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거든요. 기념일 때마다 챙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싸울 때도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이분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미련의 반대는 무감각이 아니라 후회 없음이라는 걸요. 연애 중에 대충 하다가 헤어지면 미련이 남아요.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신경 쓸 걸 이러면서요. 근데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편해요. 자, 6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6번째 특징은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별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요. 연애에만 올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애하면서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요. 친구 약속 취소하고 가족 모임 빠지고 연인이랑 보내는 시간만 늘려요. 그러다가 이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혼자가 돼버려요.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요. 반면에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연애 중에도 다른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새로운 활동 함께 해주니까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게 뭐냐면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게 회복에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이 친구한테 이별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요? 그냥 전 연인 험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나 좀 힘들더라. 근데 이번 주말에 등산이나 갈까?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이에요. 7번째 특징은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오래 남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불러요. 같은 생각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빠르게 미래로 시선을 돌려요.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은 다음에 앞을 보는 거예요. 이번 연애에서 나는 이런 걸 배웠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헤어진 건 아쉽지만 이제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생겼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번에 배운 걸 적용해봐야지.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 왜 도움이 되냐면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과거에 집중하면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에 집중하면 과거가 희미해져요.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미래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꼭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이번 달에 책 3권 읽기, 운동 습관 만들기, 새로운 요리 배워보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 이런 것들이요. 작은 목표라도 앞을 보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까지가 미련이 안 남는 사람들의 7가지 심리적 특징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첫째, 안정형 애착 유형이다. 둘째,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넷째, 이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섯째, 연애 중에 최선을 다했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탄탄하다. 일곱째,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못 털어내지? 라고 자책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미련이 남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고 진심이었으니까 힘든 거예요. 미련이 많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미련이 없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다만 미련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몇 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좀 신경을 써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들을 참고해서 조금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정형 애착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자기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되찾아 보시고 감정을 인정하되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시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앞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너무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도 전문가를 만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 아픔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지금 힘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별 극복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